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역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13가지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에서 살면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구속돼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미국 언론을 포함한 세계 언론이 지켜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미국 대통령의 집에서 곧 회담합니다. 세 나라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는 북한 핵인데 당사국인 한국만 회담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백악관은 곧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판사가 여행금지 이민행정명령 시행을 연장했습니다. 월마트와 프록터 갬블 등의 미국 주요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규제를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땡큐, 그러나 노땡큐라고 답했습니다.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한인 2세 로버트 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류 언론도 안 후보를 다크호스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로버트 리 안 후보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헤드라인 뉴스는 미국과 한국, 미주 한인사회와 또 워싱턴 DC, 이민자인 코리안 아메리칸과 한국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이슈들입니다. 또 이미 선거가 시작됐고 이번 주말에 조기 선거를 포함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투표장에서의 투표가 있을 연방 34지구 하원의원 선거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헤드라인은 아주 가까운 이슈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34지구뿐이 아니라 미 전국에 살고 있는 한인, 그리고 한국과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 늘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부족한 방송을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합니다. 솔직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로버트 안 후보와의 인터뷰를 많이 들어주시고 에리카 세리 LA 시장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이번 34지구 연방하원의원 선거는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지지자를 가진 후보가 승리한다. 여러분께서 34지구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34지구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들에게 투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로버트 안 후보를 돕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한국과 미주 이민사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뉴스 브리핑부터 해드리자면 한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청에서 과연 입고 있던 사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구속돼서 수사를 받을지 그 결정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빠르면 오늘 오전 안에도 나온다고 하고 오후에도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입니다. 굉장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도 한인으로서도 주목되는 이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미국에서는 전부터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6월 6일과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던 플로리다 프라이빗 클럽이니까 본인의 집이죠. 그 집에서 만나서 경제 두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테고 그러나 더 중요한 공통 관심사는 북한 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뉴욕타임즈의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존 델러리 교수가 기고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북한과 딜할 것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한국 목소리만 빠졌다 하는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뭐 헬스케어 뭐 폐지하는 것도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뭐 차라리 아예 민주당과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 백악관과 상원 하원이 다 그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이 문제 그리고 이게 헬스케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백악관이 물론 그 오바마 케어 무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시동을 걸겠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 하와이주의 판사의 이민행정명령 시행 금지를 연장시킨다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34지구 선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와이주 판사가 일단은 하와이의 어떠한 그 관광에 해가 되고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와이주가 소송한 것,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또 어제 그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도 연관이 있는 이 이슈입니다. 기후변화 등 이런 것을 거의 뭐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환경 규제를 없애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해왔다는 것을 다 무시하는 행정명령에 그 서명을 했는데 일자리를 만들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소인 월마트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 동안 해왔던 일이 있잖아요. 월마트도. 이미 2025년까지 월마트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반은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쓰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하다 보니까 환경에도 좋고 비즈니스에도 좋고 주주에도 커스터머에게도 좋고 월마트가 세계 환경에 신경을 쓰네 하는 이미지도 좋고 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반대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가장 큰 그 맥주 회사죠. 아나우저 부시 인베브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쓰기로 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또 뭐 네슬레, 아이키아, 뭐 리바이스 청바지요. 리비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도 베스트바이까지 포함해서 기후 변화를 막는 이전까지의 민주당 정책을 우리는 유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렸어도. 테크놀로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주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강하게 지지한다. 재생에너지 부품을 더 많이 써서 기후변화 막고 미국이 세계에서 더 경쟁력 있고 혁신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미국에서도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도 34지구 연방하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34지구가 지금 전체 유권자의 9%만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 후보도 23명 가운데 19명이 로버트 리 안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이고, 민주당 이슈가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환경 정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이제 북한에 관한 이런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가 0.7%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하원 435명, 상원 100명, 535명 연방 의원 가운데 한 명도 코리안 아메리칸이 없습니다. 필리핀, 일본계, 중국계 다 있습니다. 그 아시안계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만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슈, 민주당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이제 후보들도 비슷한 민주당의 이슈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버트 안 후보를 여러분께서 선출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34지구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모든 곳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도 마찬가지로 연방 하원에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와 연결되는 아무런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이 없는데 연방 하원 의원,
그것도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더 그 이상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잠시 뒤에 로버트 리 안 후보 물어봤더니 그 투표용지에는 로버트 리 안으로 돼 있다고 해서요. 직접 만나서 여러분께서 한번 심사를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그 뽑아야지 되고 내 친구에게 뽑으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유권자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서 방송을 들으신 그런 그 소감 같은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로버트 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34지구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34지구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그 로버트 리 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와 스티브 강, 그 민주당, 한미민주당협회 부회장이 나와 계신데 지금 로버트 안 후보를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그 지역은 우리 스티브 강 부회장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지구. 코리아타운을 전체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다운타운, 리틀 도쿄,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거락, 그리고 뭐 하일랜드 파크나 보요 하이츠 같은 지역, 되게 한인들이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인분들께서 이쪽 지역에 거주 안 하셔도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지역이라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34지구 되게 한인 사회에서는 되게 그 important하고 significant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은 지역을 하고 있죠. 하비에르 베세라. 예, 지금까지는 하비에르 바사라가 하원 의원이었고 상원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가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마이크가 무슨 소리? 그렇죠. 마이크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느 마이크입니까? 네. 그럼 이걸로 해서 파란으로 할까요? 네,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이것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로버트 안 그 후보의 마이크는 초록색입니까? 네, 지금 마이크 소리 나옵니까? 다시 한번. 네, 34지구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34지구 연방하원지구는요, 한인 밀집 지역이라서 코리아타운 전체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다운타운, 거기에서 이제 리틀 도쿄, 뭐 차이나타운,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거락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뭐 보요 하이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또 한인분들께서 이 지역에서 거주는 안 하셔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바 시장도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여러분들께서 내 지역구 모르겠다. 하비에르 바세르가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이고 인구는 뭐 가장 레이티스트가 약 69만 명, 히스패닉이거나 라티노가 66%,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아닌 백인이 10%, 아시안 19%, 흑인 4%, 등록된 유권 자 30만 5천 명. 이 가운데서 공화당 말씀드린 대로 9%, 유권자의 인종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스티브 강 부회장님? 네, 약 49%가 라티노 유권자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인 유권자는 약 6%,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약 한 20%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유권자분들께서 계신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라티노 유권자가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인 후보가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번에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아주 낮은 이제 선거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분들께서 많은 투표율을 보이신다면 충분히 로버트 리안 후보가 우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들은 뉴스에 따르면 이미 그 라티노에서 그 주 하원 의원을 하고 있고 지미 고메스 후보 진영 측에서는 로버트 리안 후보와 함께 결선에 나갈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내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로버트 안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197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USC 병원에서 태어나셨대요. 자랄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바빠서 할머니가 이제 여동생과 함께 키워주셨고 공립학교 다니다가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하이스쿨 졸업했습니다. 에릭 가셀이 나온 학교죠. NBA 스타 제이슨 콜린스랑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에머리 대학 경영학과 그리고 이제 그 또 USC 법대를 졸업을 하고 수프리어 법원 그
판사의 그 서기 클럭으로 일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 그 법률 회사에서 중요한 일까지 하다가 패밀리 비즈니스, 부동산 뭐 투자와 평가 이런 일을 했고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 그리고 한국 분들이 너무나 그 분노해하셨던 그 디스트릭 그 한인 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커미셔너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스티브 리안 후보, 로버트 리안 후보 더 본인 소개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것을 정리해 드리는 것은 많은 네. 그 방송에 출연을 하시고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키워주셨잖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비슷한 그 경험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 안 계시고 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속상하고. 네, 뭐 아무래도 어렸을 때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찾을 때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가 제가 1975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먼저 오셨습니다. 1974년에 오셨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25일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참 그 이민 생활 하실 때 굉장히 고생하고 가장 힘들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덕을 많이 봤죠. 네. 네.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시고요. 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러면 잘할 때는 보통 다른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미국에 금방 오셨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4살, 5살 이렇게 되면서 영어를 집에서 유일하게 잘하시는 분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뭐 다른 한국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집안일을 어린 6살 된 내가 뭐 통역을 했다던가 그런 경험 있으시겠네요. 네, 처음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미팅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힘든 부분이 밖에서는 이제 미국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네.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완전 이제 한국 네. 패밀리라서 그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개의 있었고. 컬처. 예, 네. 예, 예. 네. 그러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완전히 다른 바깥의 그 컬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미국에서 태어난 리얼 아메리칸이지만 생긴 게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의 그 친구들과 그 관계라고 할까요? 어려움 같은 것 있으셨습니까? 네, 특히 초등학교 때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인종차별도 많이 경험했고. 제가 좀 피하려고 했던 예, 단어를 직접 말씀을 예. 해주시네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인종차별이죠. 그리고 우리 동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친구들도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한국 코리안이 뭔지도 모르고 코리안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도시락을 어머니 이제 우리 싸주시면은 이제 거기 이제 반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놀림을 당했고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어느 반찬 싸가니까 놀리든가요? 뭐 김치하고 뭐 특히 멸치,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미국 아이들이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저를 놀렸던 친구들이 저보다 김치를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멸치도 많이 먹어요. 한국 식당에 멸치도 와서 먹고. 엔초비 하면서. 예.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오래됐는데 연방 하원의는 한 명 그렇죠. 나와야 세상이 돼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리스키한 그런 그 티네이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네. 선택하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4.29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커뮤니티 봉사 쪽으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갔을 때 제가 그 Habitat for Humanity라고 그 단체가 있는데 네. 굉장히 큰 단체예요. 네네. 조직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 오르게나이제이션하고 그런 일을 배워갖고 다시 LA에 돌아와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그런 knowledge하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 아틀란타 그 에모리 그 네. 유니버시티를 다니실 때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하는 집짓기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됐고요. 네. 그러면 LA에 다시 돌아오셔서 일단 태어났던 병원이 있는 USC에서 법대를 나오셔서 네. 여러 그 경험도 쌓으셨고 또 그 법률 회사에서도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도 하셨고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또 안정이 됐고 제임스 안 전 LA 그 한인 회장의 아드님이신데 안정이 됐고 그러면 나도 좀 돈을 벌어보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 이후에 돈 많이 버는 변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커미셔너를 한다던가 또 다른 자원봉사 비슷한 일을 한다던가 하시게 됐을까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여태까지 그 프라이빗 섹터 저 변호사로 일을 많이 했고 또 네. 이제 또 비즈니스맨으로 또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커뮤니티가 변호사도 이미 많이 있고 또 비즈니스맨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정치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현재 우리 LA시에 우리 데이비드 루 카운슬맨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정치력 신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 4.29 폭동의 25주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25년 안에 25년이 지나갔지만 정치력 신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좀 프로그레스가 있었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치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을 되려면은 정치력 신장부터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4.29를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네. 4.29가 일어났을 당시 아버지가 웨스턴과 육가 제가 아래층에는 진주곰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네, 되고요. 맞습니다. 저 거기서 네. 진주곰탕 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 빌딩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건물을 약탈이나 불나는 거에서 지키려고 직접 지키셨고 당시에 10학년이었기 때문에 로버트 리 안 34지구 하원 의원 후보는 여동생과 엄마와 함께 집에서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러다 나중에 이게 왜 그랬는가 그 왜 4.29 때 우리가 그 보호받지 못했는가 하는 결론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언제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왜 우리는 프로텍트 되지 못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완전 샤킹한 사건이죠.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이해를 못했고요. 몇 년 뒤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또 이게 정치력 신장 문제예요. 우리 정치력 신장이 없어갖고 우리 정부 LAPD가 그때 유닛을 지금 그때 딴 동네로 이제 주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버림을 당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 우리를 안 지켜서 우리 한인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코리아타운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람에 우리 한인타운이 모든 데미지 LA 전체에서 있는 데미지 45%가 우리 한인타운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피해를 받고 그게 바로 political voice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정치인이 되기로 한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로 일할 때 한인타운이 쪼개지는 거 싫어하는 한인들이 시청에 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청 직원들이 그걸 막았다면서요. 네, 보셨습니까? 그렇게 막는 어떻게 것을? 됐냐면 네. 그때 LA City Council Chambers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한인들이 힘들게 가세요. 거의 시청도 거기 보면 이제 파킹도 힘들고 네. 굉장히 힘들게 갔는데 1분 얘기하려고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딱 1분을 줘요. 네. 그 퍼블릭 카멘 타임에.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7시가 되고 8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피킹 카드를 한인들을 뒤에다 놓은 거예요.
우리 네. 목소리를 죽이려고. 라스 네임 보고. 예, 예. 네. 근데 끝에 거의 마지막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끝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93세 할아버지는. 근데 딱 그 1분을 말씀하시겠다고 3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자기 홈랜드 우리 저 한국이 두 나라로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근데 LA를 와서 보니 LA 한인타운도 4지구로 쪼개 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네. 그 내직으로 쪼개 있다는 것이 어렵게 데이빌 그 한인 시의원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이구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정치적인 힘을 못 만들게 되니까요. 쪼개지면은. 그래서 그러면 지금 34지구 그 연방 하원 의원 후보 로버트 리 안 후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4.29 때의 그런 그 경험 그리고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로서 직접 위트니스로 그런 것을 보신 이런 경험들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 최초의 이제 2세 그 세컨 제너레이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컨그레스맨이 되고 나시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how use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을요? 네, 그런 경험을 연방 의원이 되면 그런 경험이 더 좋은 연방 의원이 네.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 시스템이 아직도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고 특히 한인 2세로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좀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챙겨줄 수는 없지만 공평하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현재로서 우리는 낼 거를 다 내고 있어요. 정부에다가 세금도 다 내고 하지만 받을 때가 되면은 우리의 공평한 fair share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특히 요 근래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되고 특히 방문을 많이 해요. 특히 네. 우리 시니어 센터들 좀 이제 이 시니어 퍼실리티를 많이 가고 있는데 보면은 딴 동네 비해서 우리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우리가 기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우리가 좀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더 잘 모셔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성이 되면은 우리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시키고 기금하고 프로그래밍도 제대로 더 많이 챙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34지구에는 코리아타운 전체가 들어가고 좀 행콕팍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요즘 한국 분들도 리틀 도쿄나 차이나타운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고 에콕파 그리고 그 파사디나 옆에 그 비아 마리솔이라는 정확하게 이름으로는 몬테치토 하이츠인가 뭐 그런가요? 몬테시로 하이츠. 예, 그렇죠. 그곳에서 하시는 것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다 여러분들이 유권자세요. 그리고 좀 전에 로버트 리안 후보가 한인들은 낼 건 내고 받을 것은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버트 리안 후보가 에릭 가셀이 시장 될 때 많이 도왔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부터 잠시 뒤에 광고를 좀 들으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지 좀 로버트 한 후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리안 아메리칸과 한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미국과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와 워싱턴 DC 의사당을 다 연결해서 정말 그 이민 오고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그 2세로서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내서 여러분의 권리를 많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원래 있던 그 하원 의원이 출마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는 원래 있던 하원 의원이 하비에르 바세라가 검찰 그 총장으로 갔고 또 라티노가 인구가 거의가 65%나 되지만 뭐 라티노 그 후보들이 뭐 17명인가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표가 갈리고 해서 로버트 안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그 마감되는 이번 예비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로버트 안 후보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많이 지지해 주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는데 이 지역구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더군요. 34지구는.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지미 고메스라는 라티노 그리고 지금 주 하원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하이스쿨 같이 다녔고 에릭 가셀이 시장 될 때 많이 그 로버트 리안 후보가 선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릭 가셀이 시장도 지미 고메스를 지지하더군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조금 서운하긴 하는데요. 많이요? 조금이요? 많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계산적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 23명 후보가 나왔는데 그 23명 중에 지미 고메즈가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지금 현재요. 예, 네. 리버사이드에서 왔고 4년 전에 주 하원으로 네. 당선이 됐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시스템이 이래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을 스포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한인들이 이제 투표 파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지미 고메즈 라인 쓰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노조도 또 지미 고메스 쪽에 네. 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편 투표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라티노 네. 투표가 정확하게 개수 숫자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스티브 강 한미 한인 민주당협회 부회장께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편 투표는 많은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신 유권자분들께서는 지금 메일아웃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한인분들께서 약 한 3,400여 명이 먼저 지금 벌써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거랑 라티노 커뮤니티랑 비교하자면 라티노는 지금 한 3,800여 명이 벌써 투표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인 투표자가 좀 2등으로 달리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라티노 후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5명 후보가 라티노 후보고 그리고 유권자 숫자로 보면 한 5만 명이 약 라티노 우편 투표로 등록된 분이고요. 네. 약 1만 명이 한인 그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수이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도 훨씬 한인 유권자가 불리한데 지금 투표 그 증가로 보면 한인이나 라티노나 거의 동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주류 사회에서 놀라는 것이 어제는 허핑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허핑턴 포스트, 뭐 LA 위클리 보도는 제가 그 벌써 지난주에 봤고요. 이게 원래는 그 다크호스에서 로버트 리안 후보가 정말로 거의 이제 그 한인들이 지금 그 나가서 많이 그 투표를 해주면 이번 그 예비 선거에서는 지미 고메즈 현 의원과 결선을 그 치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인은 현 정치인을 지지하니까 이럴 때는 한인들이 그 많이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투표하는 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하는데 젊은 분들은 안 하신다면서요? 로버트 한 그 후보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제 투표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젊은 분들한테 얘기 좀 한번 하세요. 나오시라고. 네, 우리 젊은 친구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는 우리 한인들한테 달렸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제대로 투표를 하면은 우리가 꼭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에서 이제 한 군데 지역구에서 번호가 잘못돼서 문제가 된 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기호 번호 문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호사를 샀고 네. 변호사가 이제 일렉션 러 이제 전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운티하고 지금 이제 대화하고 내고를 하고 있고. Steve, you want to add to that? 네, 이번 사건은 진짜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LA 카운티 선거국에서 그 발렛 용지, 특히 한인 어르신들이 한국어로 된 발렛 그 투표 용지를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기호 번호랑 그 로버트 리안 순서가 잘못된 책자를 보내서 잘못 이렇게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됐거든요. 이미 잘못되신 분들은 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지 됩니까? 그분들도 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투표를 안 하셨으면 직접 전화를 하시고 로버트 안 그 한국어 그 핫라인이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네. 네, 우리 캠페인 오피스 전화번호가 323-285-1246. 다시 한번 323-285-1246.
네. 예. 일단 뭐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하는 것은 여기로 323-285-1246으로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선거기금이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것은 필요하시죠? 네, 기금 모금은 계속 이제 선거 날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부터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손이 많이 가요. 이제 남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 200명에서 300명이 필요해요, 매일.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전화해 주시고 아니면 전화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로케이션이 지금 4055 윌셔 블루바드입니다. 윌셔하고 노튼 코너에 있어요. 주차장도 뒤에 있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파킹 문제도 없고 다시 한번 4055 윌셔 블루바드입니다. 425. 네, 로버트 안 후보 돕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로 가시고 그리고 일단 연방 하원 의원은 뭐 지역구도 그렇고 전체를 생각해야지 되니까 그쪽 지역이 인구 자체가 65%가 라티노기 때문에 스페니쉬 잘하시잖아요. 스페니쉬로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라티노 친구들과 같이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요 옆에 라티노 친구 오라고 하세요. 지금 그 로버트 리 안 후보가 라티노 후보들에게 지금 선거 운동합니다. 자, 스페니쉬로 좀 해주세요. 갑자기 스페니쉬 시키니까 긴장이 되네요. 예. 네. 오케이. 네. Buenos días, soy Roberto Lian, candidato para el Congreso Distrito 34. Habrá una elección especial el 4 de abril. Por favor, voten por mí. Yo lucharé por los derechos de ustedes, de sus familias. Muchas gracias a todos. 네, muchas gracias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통역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한국말로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로버트 안 후보가 스페니쉬. 그냥 네. 간단하게 인사드렸고요. 네. 이번에 저 34지구 연방하원 후보라고 했고, 네. 그리고 이번 4월 4일 날 꼭 투표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분들하고 패밀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잘 지키고 특히 그분들은 네. 이민 이슈도 있고요. 이민 이슈, 헬스케어 네, 이슈들 헬스케어, 네. 제가 잘 지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라티노 친구들이 있으시면 오늘 그 로버트 안 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피오피코에서의 조기 그 중요한 그 선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4월 4일 날 우리가 선거 날짜인데 4월 4일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4월 1일 이번 Saturday하고 Sunday에 아침 8시에서 4시까지 미리 선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 등록 혹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27,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하신 분이 안 하신 18,000, 분, 예. 하신 분은 18,000명인데. 예. 네. 그리고 27,000명이 지금 등록을 안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주말에 꼭 피오피코 라이브러리 가셔서 등록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룰이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네, 피오피코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보일 하이츠에 시청도 있고 에로요 세코 라이브러리 여기는 제가 잘 알아요. 그 비아 마리솔 옆에 있는 그 피게로아 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한인타운에 나오셔서 시장 보실 겸 식사하실 겸 피오피코 도서관으로 오세요. 자,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지만 로버트 리 안 34지구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후보입니다. 예전에 그 미스터 스미스 goes to Washington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스터 안 goes to Washington 하면서 마지막 지금까지 투표해 주신 앞으로도 하실 나이 드신 분들께 안 하신 젊은 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 전체 250만 명 동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연방의원에 한 명도 지금 한인 목소리가 없어요. 인구 비율은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하고 대한민국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왔고 우리 한인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하면은 우리 한인 사회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 리 안 후보였습니다. 모든 그 문의 전화번호는 323-285-1246, 323-285-1246, 그리고 4055 윌셔 블루버드의 윌셔와 윌튼이라고 하셨나요? 놀튼 그 선거 사무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 리안 후보 그리고 스티브 강한인 민주당 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썰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제가 이어폰이 조금 그렇게 됐네요. 오늘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한국에서는 저녁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다 그 검찰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영장 심사에 관한 과정들 답변할 것 답변했고 최종적인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전에 그 34지구의 로버트 리 안 후보가 연방 하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과의 북한 그 핵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을 본인이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은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 의회에 그 마이크 혼다 의원도 없잖아요. 일본계 그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는 정말로 한국과 다리를 놓을 그런 그 한인 그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금 데이빗 류 시 의원이나 가끔 오늘의 미국과 인터뷰를 하는 그 버지니아주의 사선 마크 김 하원 의원도 지금 그 로버트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데이빗 류 그 시의원의 경우는 특히 아마 여러분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당선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한이 역사를 만들 것인가? 최초의 이민 그 한인 2세 연방 하원 의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LA 한인이 그야말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투표도 해주시고 323-285-1246으로 모든 것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선생님께서 오늘의 미국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미국을 몰랐으면 조금 답답했을 것 같다. 미국 뉴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웃이나 동료에게 소개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 주시는 의견은 나쁜 것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웃들에게 로버트 리